2만 년 전 빙하기, 미국 알래스카의 숲속. 갑자기 이곳에 포털이 열리더니 북극 역사상 최강의 포식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티렉스의 북극 버전, 나누크사우루스입니다. 과연 이 녀석은 빙하기 알래스카를 정상화하고 포유류들에게 공포의 쓴맛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우리는 빙하기의 시간 이동을 해온 공룡 나누크사우루스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나누크사우루스는 약 7천만 년 전인 백악기 후기, 현재의 알래스카에 살았던 티라노사우루스과 공룡입니다. 현대의 추정치에 따르면 이 녀석은 약 8에서 9m, 2에서 3톤에 달하던 중대형 포식자로 지금껏 알래스카에 존재했던 포식자 중 가장 크고 강한 동물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마찬가지로 뼈를 부수는 강력한 턱을 지녔으며 녀석에겐 없는 빠른 기동성까지 갖춘 동물이었죠. 재밌게도 나누크사우루스가 살던 시기에 알래스카는 현재와는 환경이 다르긴 했지만 여전히 추운 기후였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5에서 6도씨, 겨울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6에서 2도씨였죠. 게다가 빙하기처럼 4개월간 이어진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았고 나머지엔 해가 지지 않던 독특한 환경이었습니다. 정운 동물이었던 나누크사우루스는 이런 기후에 적응할 수 있게 따뜻한 보온용 깃털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녀석이 2만 년 전 빙하기 알래스카로 오더라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일은 없어 보이는군요. 도전자를 봤으니 이제 대결을 수락한 대자연을 볼 차례입니다. 이번에 볼 것은 나누크사우루스가 도착한 곳, 즉 2만 년 전 빙하기의 알래스카입니다. 백악기 후기만큼은 아니었지만 당시 그곳 역시 오늘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2만 년 전 북반구의 지도를 보시면 현재와 달리 유라시아와 북미가 베린 육교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물들이 이 경로를 통해 양쪽 대륙을 오갔습니다. 덕분에 당시 알래스카에는 현재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했죠. 플라이스토세 말기인 2만 년 전 알래스카에는 엄청난 동물들이 살았습니다. 위대한 털매머드부터 거대 사슴, 스텝 바이슨 등의 대형 초식 동물, 그리고 그들을 사냥했던 10m 검치호, 짧은 얼굴곰, 늑대 등의 포식자까지 말이죠. 아마 나누크사우루스는 빙하기의 포식자와 경쟁을 하며 새로운 사냥감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다행히 출발은 순조롭습니다. 몸길이 9m, 체중 3톤에 달하는 육식 공룡과 힘싸움이 성립되는 식용목은 없기 때문이죠. 이는 당시 최강의 포식자라 불리던 짧은 얼굴 곰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현대의 곰보다 훨씬 크고 강했던 이 녀석은 역대 최강의 곰으로 꼽히는 동물이지만 나누크사우루스는 녀석보다 최소 3배나 무거웠고 또 강력했습니다. 다른 포식자인 동굴사자, 10m 검치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인 사냥꾼이라 불리는 이들은 자신보다 큰 동물 사냥에 특화된 신체를 지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식 동물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 북극곰 도마뱀에게 덤볐다간 그대로 무지개다리를 건널 겁니다. 그보다 훨씬 작은 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고 지구력이 좋다 해도 호흡에서 포유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효율을 자랑하는 육식 공룡을, 그것도 온전한 정원 동물이었던 나누크사우루스를 추격하는 것은 미친 행위입니다. 애초에 지구력에서 밀리지 않는다 해도 문제인 것이, 고작 호랑이도 못 당하는 마당에 자신보다 4에서 50배나 큰 육식 동물을 상대로 덤빌 리가 없겠죠. 이렇듯 나누크사우루스는 등장부터 빙하기의 모든 포식자들을 관짝에 보냈습니다. 이제 녀석에게 남은 것은 당시 초식 동물을 먹이로 삼을 수 있냐 없냐일 겁니다. 2만 년 전 알래스카에는 현재보다 훨씬 큰 초식 동물이 살았습니다. 이들을 플라이스토스의 거대 동물군이라 부르는데요. 지금은 멸종된 털매머드, 난폭한 야생말, 큰 뿔을 가진 들소, 거대한 엘크 등의 빠른 동물들이 있었죠. 2016년 연구에 따르면 나누크사우루스는 약 40km/h의 속력을 낼 수 있었다 합니다. 이는 덩치에 비하면 무척 빠른 것이지만 재빠른 야생말이나 엘크, 들소를 잡기엔 다소 부족하죠. 다만 나누크사우루스는 수강류인지라 호흡의 효율에서 포유류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단거리 추격에서는 이들을 놓치겠지만 우리 인간처럼 장거리 추격으로 들어가면 지친 먹이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죠.
만전인 상태에서부터도 상대도 안 되는 체급 차이인지라 지친 초식 동물을 죽이는 것은 녀석에게 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나누크사우루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장거리 추격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녀석의 시선은 대형 초식 동물로 향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털매머드라는 매우 위험한 동물들이 있죠. 그러나 나누크사우루스가 녀석들을 까다로운 먹이로 느끼는 수준이라면 초식 동물 입장에서 나누크사우루스는 재앙과도 같을 겁니다. 매머드 하면 떠오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크기지만 사실 털매머드는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작은 동물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암컷은 3톤, 수컷은 5톤 정도였죠. 나누크사우루스 입장에서 아예 극복하지 못할 체급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식자들은 자신보다 크기가 작은 초식 동물을 어렵지 않게 사냥합니다. 홀로 떨어진 암컷은 나누크 입장에서 아주 좋은 먹이일 겁니다. 다만 수컷은 덩치가 크고 성질도 호전적이던 만큼 신중히 사냥해야 할 겁니다. 아마 부상을 피하려는 본능 때문에 멀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노린다면 새끼를 노릴 가능성이 큰데요. 문제는 매머드들이 작고 약한 새끼를 중앙에 두고 여러 마리의 성체가 이를 보호하며 움직였기 때문에 이 포위망을 뚫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10톤에 달하던 대형 티렉스라면 충분히 성체 방어벽을 뚫고 새끼를 죽일 수 있었겠지만 우리의 나누크는 그의 3분의 1 크기였기 때문에 불가능했죠. 그러나 나누크사우루스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나누크가 살던 환경은 1년 중 무려 4개월이 완전한 어둠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녀석들은 이 시기에 둔해진 공룡들을 사냥했으며 엄청난 시력을 지닌 티라노사우루스과였던 만큼 밤눈이 밝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수강류는 발에 달린 쿠션 덕분에 고양이과 동물처럼 매우 조용히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노련한 나누크사우루스라면 매머드 무리를 조용히 추격하다 모두가 잠든 밤에 새끼를 순식간에 낚아채 달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매머드와의 대결은 힘에서 밀리는 정면 싸움보다는 기습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규격 외 포식자인 나누크사우루스의 등장으로 빙하기 알래스카 생태계는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모든 포식자들은 이 공룡이 언제든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며 힘들게 사냥한 먹이를 저항도 못하고 빼앗길 각오를 해야 합니다. 뛰어난 후각과 시력을 지닌 나누크사우루스는 사냥을 하는 대신 동굴사자나 늑대, 곰이 사냥한 먹이를 빼앗는 방법을 택할지도 모릅니다. 초식 동물도 마찬가지로 나누크사우루스 서식지를 피해 이동하고 최대한 무리 단위로 움직이며 이에 대응할 확률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누크사우루스 역시 이들을 따라다니며 무리 단위로 사냥할 가능성이 있죠. 대기와 질병의 면역이라는 가정하에 나누크사우루스는 빙하기 알래스카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공룡은 당시 기후와 먹이 환경에 완벽히 적응하여 최상위 포식자로 활동할 것입니다. 인간의 영향만 배제한다면 나누크사우루스는 빙하기 거대 동물군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